자, 이번에는 그 공정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그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개의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읽어보면 많이 들어봤던 또는 고민해봤던 그런 문제들인데, 그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우리가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그 안정된 공정이라 함은 불량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요. 안정됐다, 불안정하다, 즉 관리 상태다, 관리 이탈이다, 뭐 이런 그 같은 편인데, 그 공정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중심치 산포 모양이라는 데이터 특성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따지지 불량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CPSPK는 양산 단계에 사용하는 것이고 PPPK는 개발 단계에 사용한다. 자, 이거는 정답이 O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정력 분석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CPSPK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부분군이 필요합니다. 합리적 부분군이 필요한데, 양산 공정에서는 이런 합리적으로 부분군을 구성할 수 있지만 개발 단계에서는 부분군을 구성할 수 없게 되는데요. CPSPK는 이제 부분군을 구성했을 때 구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고, 이제 PPPK는 그런 부분군을 구성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 단계에서는 이제 CPSPK를 이용하고, 이제 개발 단계에서 주로 PPPK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 양산 단계에서는 그 CPSPK 말고 PPPK를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관리 이탈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공정에 나빠진 것이다. 자, 이거는 정답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관리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냐면 중심치 산포 모양이 변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심치나 산포가 변했다고 해서, 즉 관리 이탈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나쁜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품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품질 개선을 데이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딱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프로치는 바로 온 타겟입니다. 즉 우리의 중심치가 타겟 쪽으로 이동이 된다면 그 중심치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되겠고, 자, 두 번째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온 타겟이 되도록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산포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치가 온 타겟이 되고 산포가 줄어가든 이런 두 가지 관점의 관리 이탈이 발생이 되었다면 그건 좋은 쪽의 관리 이탈이 되는 것이고, 그 두 가지에 반하는 쪽으로 공정이 변화가 되었다면 그것은 공정이 나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관리 이탈이라는 것은 중심치나 산포가 변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 이탈이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꼭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정력 지수를 매일매일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CPK 같은 이런 지표들을 매일매일 계산해서 트렌드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정답은 X입니다. 자, 왜 이게 트렌드를 관리하는 게 X였냐면, 실제로 많은 그 업체들에서 이런 CPK뿐만 아니라 PPK 같은 이런 지표를 이용해서 트렌드를 관리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어떤 로트로부터 샘플을 취해가지고 이런 평균이라든가 편차를 구해가지고 이런 지표들을 이제 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동일한 로트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매 로트마다 우리가 뽑는 샘플이 조금씩 다르게 되면 그 샘플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편차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즉 10개 로트 안에 들어있는 품질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내가 뽑는 샘플이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평균과 편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되는 공정률 지수 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CPSK 값이 달라지는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공정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트렌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방법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정력 분석에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관리도의 관리 한계는 한 번 정해지면 바꾸지 않는다. 자, 이건 정답이 X입니다. 이 관리도의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은 바꾸게 되는데요. 언제 바꾸냐면 관리 이탈이 발생되었을 때 바꿉니다. 자, 그런데 관리 이탈이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관리 한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이 관리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관리 이탈이 아니고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관리 이탈이 발생이 되었을 때 관리 한계를 바꾸게 됩니다.
그럼 일시적인 것은 무엇이고 지속이 될 거라고 하는 관리 이탈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작업자가 깜빡 졸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잠깐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거는 그때만 발생한 것이지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설비의 조건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뭐 공정의 레시피가 바뀌었다거나 또는 뭐 자재가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공정의 어떤 변화가 변경점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 지속이 될 거라고 하는 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의해서 공정의 관리 이탈이 발생이 되었다라면 그때는 그걸 반영해 가지고 관리 한계를 다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한계는 한 번 정해지면 바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데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관리 이탈이 발생이 되었을 때 관리 한계를 바꾸게 됩니다. 자, 6번째, 관리 한계는 규격 한계보다 좁게 설정해야 된다. 자, 이거는 정답이 X입니다. 자, 흔히 이제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이 규격 한계보다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슈라트 관리도 중에서 특히 I 관리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정력 지수 CPK 값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 한계가 규격 한계보다 넓게 됩니다. 이게 많은 케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한 케이스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 관리도를 쓰면서 CPK 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관리 한계가 규격 한계보다 넓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규격 한계보다 더 넓게 관리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관리 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분량을 줄이기 위한 그 어떤 선이라기보다는 공정의 변화를 검출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관리라는 것은 공정의 변화를 검출하는 것이 사실은 분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게 1차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7번 합리적 부분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주기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자, 이거는 정답이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합리적 부분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부분군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군을 구성했을 때 그 부분군 내에는 우연 원인에 의한 산포만 포함이 되도록 하고 부분군과 부분군 사이에 어떤 이상 원인에 의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도록 부분군을 구성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합리적 부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부분군을 구성했을 때 그 부분군 안에 되도록이면 우연 원인에 의한 산포만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샘플링 인터벌이 길게 되면 즉 하나의 부분군을 구성하는데 시간을 너무 넓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넓은 시간 범위 안에서는 이상원이 개입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합리적 부분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주기를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8번 X바 R 관리도보다는 IMR 관리도가 좋다. 자, 이거는 정답이 X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X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균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I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개별값을 관리하는 것인데 평균을 관리하는 것이 개별값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I 관리도나 X바 관리도나 사실 우리가 이런 슈아르트 관리도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정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는 정규 분포가 아닌 데이터들이 있게 되는데 개별 데이터를 가지고 그 관리도를 그리는 I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정규 분포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X바 관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라는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개별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샘플을 취해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 평균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개별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낸 다음에 X바 관리도에 그 X바 값을 찍는다라면 중심간 정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리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바로 민감도가 되는데요.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그 관리도의 민감도는 얼마나 관리 데이터를 잘 검출하느냐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I 관리도를 가지고 검출하는 것보다는 X바 관리도를 가지고 공정의 변화를 더 잘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I 관리도보다는 X바 관리도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9번 관리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 공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관리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 우리는 공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무작정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폴스 알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관리들을 우리가 잘못 그려가지고 이러한 폴스 알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공정의 문제 때문에 관리 이탈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관리도를 잘못 만들어서 관리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공정에서 이런 빈번하게 관리 이탈이 발생이 된다라면 그거는 공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관리도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좋은 관리도는 공정의 변화를 빨리 검출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아까 민감도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관리도라는 것은 어떤 이상원이 공정에 딱 개입이 됐을 때 그 개입된 시점으로부터 빨리 관리도 상에서 관리 이탈로 나타냅니다. 만약에 공정의 이상원이 딱 개입이 됐는데 뭐 한참 후에 관리 이탈이 관리도 상에 나타나면 그런 관리 이탈을 우리가 설사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한참 흐른뒤기 때문에 원인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리도라는 것은 이런 공정의 변화를 빨리 검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0개 문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챕터들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 있는 이 10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